네, 안녕하십니까. 닥터북 개발자 닥터코치 이용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2025년 그 상반기 지나고 저희가 10월쯤에 또 개인 사업자 버전이 나옵니다. 닥터북과 약간 유사한 핀북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업자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예부터 쓰셔도 상관없는데 핀북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의견도 있고 해서 개원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세무 개념이죠. 기초세무의 개념 정도를 특강식으로 엮어보자 라는 이제 내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제목을 알아야 줄인다로 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당사 블로그나 저희가 이제 안내 홍보 자료나 이런 자료에 있던 내용들을 약간 각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은 뭐 저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 시점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1강이고요. 소득률부터 알아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많은 원장님들이 이 소득률과 소득세율을 좀 헷갈려 하세요. 이건 다 지울게요. 소득률하고 세율을 헷갈려 하시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 담당 세무사분한테 결산을 받았습니다. 결산을 받았는데 소득률이 40%라고 하네요. 40%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득세율도 40%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 소득률과 소득세율을 그냥 한 몸으로 보신단 말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률과 소득세율은 전혀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률이 낮아도 소득세율이 높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가 그런지 오늘 천천히 한번 보시고, 저희가 1강을 소득률과 소득세율을 비교하는 것을 해놓은 이유가, 이 구조가 잡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본인한테 절사가 되는지 효과를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 개념이 없으면. 이 부분을 가장 기본이지만 잘 정리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목차는 소득률 의미와 계산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진료 과목별로 소득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뭐 이익률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도, 요 부분은 오늘은 안 할게요. 다른 강의로 뺄 거고, 그 다음에 요 2025년입니다. 2025년 소득세 구간. 자, 요 자료는 저희 블로그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타가 난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득률과 소득세율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률과 소득세율은 전혀 달라요. 이렇게 질문하신다 그랬죠? 소득률이 35%면 소득세율도 35%인가요? 뭐 그럴 수도,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 그럼 소득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자, 요 구조는 원장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세금이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세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이해하시지 못하면 어느 부분이 절세가 되는지를 아실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률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예시 같은 경우는 6억이죠. 수익금액이 20억이고 필요경비가 14억. 그래서 소득금액이 6억이죠. 이 6억을 수익금액으로 나눈 걸 소득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6억을 20억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30%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소득률이 3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가 있고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죠. 그리고 이 과세표준은 지금 먼저 말씀드린 소득세율을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과세표준이라는 게 뭡니까?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표준 금액을 정했죠. 얼마 이상은 몇 프로를 주고 얼마 이상은 몇 프로를 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 금액하고 소득 세율을 구하는 요 사이가 어떤 개념들이 달라요. 소득 금액은 요 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경비를 뺀 소득 금액을 수익금이라고 나오는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소득공제 하나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은 금액에 따라 소득세율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세율이고, 뒤에 말씀드릴 거고,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되는데, 자, 생각 같아서는, 욕심 같아서는 요 정도 구조는 암기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머릿속에 딱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아, 그래야 내가 어느 구간에서
절세 효과가 있구나. 또 어느 구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밑으로 갈수록 이게 결정세액이니까 이 밑으로 갈수록 여기 보시면 여단이지만 가장 강력한 건 세액공제죠. 세액공제. 왜냐면요, 보세요. 결정세액을 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산출세액이 뭐예요? 세율까지 계산이 돼서 나온 게 산출세액인데 거기에서 다시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즉 세금을 차감한다는 뜻이잖아요. 세액공제는. 당연히 세액공제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게 의미를 가지면 되고, 그거는 차후에 이제 차근차근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이 정해진 거고, 과세표준은 소득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비교는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개념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6억을 20억으로 나누면 소득률은 30%가 됩니다. 요까지는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다음 장을 볼까요? 자, 그 다음 장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소득률 30%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세무대리인들은 왜 소득률 추이에 민감할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득률이 너무 낮습니다. 또 소득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득률은 이익률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의원 세무조사 때 매출 누락 등 불성실 신고 점검을 위해서는 매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어떤 자료, 저희 닥터부 고객분들의 조사 대행했을 때의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수익금액별, 진료 과목별, 개원 연차별, 그 다음에 지역별, 이거는 거주지예요. 그 다음에 참고로 병원장 수조지, 이게 이제 거주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항목별로 소득률 관리가 되더라 이거죠. 항목별로 소득률 관리. 따라서 세무대리인분들이 그 지역적인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병원에는 최소한 이 정도의 소득률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할 겁니다. 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강에선 배우지 않았는데요. 2강이나 3강이라고 예정이 되는데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신고도움 서비스. 만약에 필요하시면 국세청에 들어가 보세요.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에 개인 로그인 하셔야 돼요. 개인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 얼마의 소득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국세청에서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자료가 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해하려면 역시 소득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과세대행국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강남구에 거주하면서, 강남구에 있으면서 개원 3년차, 또 치과 중에서 20억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신고소득률 확인,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소득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득률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득률이 무엇인가 정도의 개념은 있으셔야 되니까 오늘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하고 기본 개념만 알아야 줄인다는 기본 개념만 빠르게 공부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담당 세무법인 대리인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소득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병원 같은 경우는 26억, 전기에는 2기였네요. 22억. 자, 블라블라 해서 차감전 2억. 차감전 이익은 소득세를 빼기 전에 여기 8억이라는 거죠. 8억 5천, 전년도에 7억 3천. 그러면 소득률을 어떻게 계산해요? 이 원래 이 소득세가 없으니까 이게 동일하겠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차감한 이 값을 나누면 안 돼요. 소득세 차감한 전이익, 요 금액을 수익금액으로 나눠줍니다. 자, 단기에 보면은 8억 5,400을 26억으로 나눠서 32.8%가 나왔고, 전년도에는 7억 3,900을 22억으로 나눠서 33.5%가 됐네요. 그러면은 단기에는 32.8%고 정기에는 33.5%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소득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신고할까는 이제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도 결정하면 소득률 신고 비율이 달라지겠죠. 담당 세무사분하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득률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계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아, 도대체 우리 병원은 몇 프로 소득률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저도 몰라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국세청에서 오래된 자료입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뭐 단순경 비율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한번 보세요. 일반과, 내과, 소아과는
29.5% 소득률을 신고를 하는 게 낫더라. 즉 100원의 수익이 있으면 29.5에 이게 수입이죠. 수입이 있으면 25.9의 이익이 있더라. 이게 타당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너무 평가 이하로 많이 소득률을 신고하면 문제가 되더라. 이런 거겠죠. 대부분 보시면 25%, 뭐 30%, 좀 특이한 과를 볼까요? 야,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57.3%인데 100원의 수입이 들어오면 57.3의 이익이 발생을 하나요? 제 개인적으로 저희도 성형외과를 많이 관리를 하고 도움을 드리지만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치과 38.3, 한의원은 뭐 43.4%네요. 실제로 그런가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소득률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약간 왜곡되거나 현실감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실제로 무조건 경비가 남는데 많이 투자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소득률을 반드시 맞춰서 가야 되느냐, 반드시 맞춰야 되느냐,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럼 뭐가 정답일까? 제가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국세청에서 과거에 여러분의 원장님의 신고 성적을 가지고 적정한 소득률이 아니라고 한다면 판단했을 때 소득률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신고도움 서비스를 들어가 봤어요, 원장님이. 아, 그런데 저는 소득률 얘기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블로그나 이런 데로 연락이 오시는데, 자, 그거는 뭐냐면 원장님의 소득률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적어도 필터링 데이터에선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봤는데 소득률이 저조하다, 평균 대비 80% 미만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블라블라 써있다. 그러면 신경 쓰셔야 돼요. 괜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국세청에서. 자, 그래서 진료 과목별로 소득률은 존재합니다. 자, 이 표를 참고로는 하시되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늘상 소득률 관리는 좀 내밀하게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뭐 가장 궁금한 거, 그래서 소득률과 소득세율이 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제 사례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자, 케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케이스 1이 있고 2가 있는데, 케이스 1은 수익금액이 20억, 수익금액이 20억이고 필요경비 14억, 소득금액이 6억. 우리가 본 사례가 똑같네요. 자, 그러면 6억을 20억으로 나누니까 30%가 돼요. 자, 소득률이 30%가 됐는데, 그럼 소득세율은 얼마인가? 소득세율은 보세요. 이쪽은 6억을 20억으로 나누는 소득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표를 보는 거고, 요거는 소득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가표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 가표는 여기서 한 칸 더 가죠? 자, 그러면 여기가 소득률이 30%가 됐어요. 이 표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 왔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6억이 소득공제가 없다고 그냥 무시한 거예요. 여기는 그냥 소득공제 무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소득공제 무시, 뭐 말은 좀 안 맞아요. 소득공제 무시하면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잖아요. 그럼 과세표준이 얼마예요? 요게 2025년 현재 소득세율표입니다. 그럼 6억에서 10억 사이가 소득금액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분의 소득세율은 몇 프로예요? 소득세율은 42%잖아요. 그러면 케이스 1의 원장님은 소득금액이 6억일 경우에 매출액이 20억이었고 소득률은 30%지만 소득세율은 42%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케이스 2번입니다. 수익금액이 20억, 필요경비가 굉장히 많았네요. 그래서 소득금액은 1억이에요. 아주 작죠? 그렇다면 소득률은 10%입니다. 1억을 20억으로 나눌 거니까. 1억에서, 여러분 보면 1억을 이제 25로 나눌 거잖아요? 5%네요, 5%. 네, 못합니다. 5%. 너무 작긴 하지만. 자, 그럼 5%인데, 그러면 이 5%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소득금액은 5%인데, 그럼 이분이 그냥 소득금액 5%니까 소득세율도 그냥 5%냐? 그게 아니라, 소득금액이 역시 공제랑 무시해서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이잖아요. 1억은 어디예요? 요 사이죠. 8,800에서 1억 5천 사이죠. 그러면 소득세율은 35%인 거예요. 자, 다시요. 케이스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계산이 잘못됐는데, 소득금액은 1억을 25로 나누니까 5%가 되는 거고, 소득률은 5%, 소득률은 5%이지만 소득세율은
35%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소득 금액이 1억은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지금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 그 표를 보시면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소득률과 소득세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률은 영업이익률 정도로 계산을 해서 몇 프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신고 도움 서비스에 있는 여러분의 자료와 세무대리인이 제안하는 자료, 이런 평가 자료를 갖추고 결정을 하시는 거고, 소득세율은 소득공제까지 차감한 과세 표준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 보세요. 지금 8,800에서 1억 5천에서 아무래도 원장님이 요 구간이 제일 많을 겁니다. 뭐 요 3억, 요 사이 구간도 많고요. 그러면 여기 35%, 38%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방세가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면 서울시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한테 세금을 내잖아요. 그게 이제 10%예요. 그러면 42에 10%니까 4.2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쪽 보세요. 실효세율.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더구나 우리가 건강보험률이 들어가야 되는데 7에서 8%는 계산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 1억 5천 구간부터 보면 38부터가 한 41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42, 한 44% 구간부터 많게는 50%, 여기에 건강보험이 포함되면 50%가 넘죠. 그래서 소득률이 아무리 작아도 기본적으로 절대 금액이 클 경우에는 소득세율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득률과 소득세율이 서로 헷갈리지 않게 그 공부를 하시고, 이 소득률에 대한 개념은 가장 기본적이라 이 구간, 이 계산하는 구간 정도는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